오늘은 안성시 삼중면에 있는 에, 공장, 공장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 공장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공장이에요. 폐허가 된 공장인데, 자, 이 공장의 감정가가 11억으로 나왔습니다. 11억이고, 지금 한번 유찰된 상태예요. 한번 유찰되고, 4월 8일 날 다음 기일이 진행 예정인데, 음, 토지 면적이 1,500평 가까이 됩니다. 1,500평. 건물 면적이 한 200평, 120평 정도 되고요. 12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음, 공장이 두 동, 구동이고 그 토지가 1,470평, 건물이 120평 정도 되고 또 땅이 토지 부분이 철도 용지 두 필지가 18평인데요. 이것이 지분으로 나왔어요. 지분 매매입니다. 지분 매매이고 자,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은 용도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정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나머지는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이에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배출물 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자연 수정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면서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이런 제한이 있긴 한데 이런 제한은 사실은 큰 제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소하천 구역이긴 한데 소하천법상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계획관리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리고 이 건의 특이한 점은 지금 옥션에서는 보시다시피 여기 에, 자 한번 볼까요? 어, 공장 바이오 프로 공장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뭐 보증금 월세 뭐 한산 자 인수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공장은 물론 어, 어, 물론 이 공장이 현재 지금 개발 운영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공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임차인이 떠 있죠? 주거 미상 임차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음, 자, 보시면은, 어, 임대순이, 여기 임대순이라고 보이시죠? 임대순은 주거 미상, 점유기간 미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이 되어 있어도 거의 주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 상실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 임대주임법, 상임법 등에 대한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와 관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유튜브 상에는 그 많은 양의 강의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임차인 임대수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현장을 가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이 임차인, 임대수는 아마 대항력이 상실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오프로라는 이 회사도 사실상 지금 저걸 공장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공장을 사업자 등록이 사실상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것도 역시 대항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식회사 어, 한스가 보시면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지만은 공장 가동 1층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은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의 임대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건의 문제는 자 근저당권이 이게 지금 2022년 4월 29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 근저당권. 그리고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하나은행에서 첫 번째 하나은행에서 근저당 경매 신청을 했네요. 이미 경매 신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점유 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현황 조사서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요, 이 땅은요, 조금, 자, 땅 모양새가 좀 그래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나요? 않아요. 길쭉하게 생긴 땅이에요. 이 길쭉하게 생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땅 주변에는 자, 요 삼성전자 물류센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물류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물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물류센터 그 다음에 물류센터 그 다음에 여기도 물류센터가 보이시죠? 물류센터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 안성용물 일반산업단지가 보입니다. 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이 문제의 땅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덕산산업단지도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주변에는 물류센터 또는 일반 산업단지가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은 자, 현황 조사서를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를 보시면은 사실은 점유 관계가 불분명해요. 여기에 현장 출장 당시 한수 대표자 송정환을 만나 면담한 바 뭐 이렇게 나오죠. 임차여 무상 임차했다고. 지금 나오죠. 무상 임차. 무상 임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출장 시 김연한이라는 사람을 면담했는데 방이 6개 있고 그 중에 2개를 사용 중이라고 하고 있죠. 구체적 이 임대차 관계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점유 관계가 좀 불완전하다, 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의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김연한 주거 임차 미상으로 돼 있죠? 미상. 바이오 김연한 미상. 그 다음에 바이오 주식회사도 공장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확정일자도 미상,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공장이기 때문에 임대순도 마찬가지, 임대차 기간 미상, 그리고 보증금도 미상, 그리고 주식회사 한스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장 임차인이라고 요걸 권리신고를 했네요. 보이시죠? 판넬 구조물 1층 전부 권리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 권리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주임법 상임법상의 문제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이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전답 쭉 보이시죠? 쭉 전답 쭉 옆에는 전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물건이 길쭉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임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용토지가 이웃 이 일반산업단지, 용월 일반산업단지에서 이 물건을 저렴하게 취득하지 않는 한 사실상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주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주 싸게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 인수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옥션에서 잘못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인수 대상이 아니고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정확한 물건 분석도 권리 분석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외관상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대항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인데요. 만약에 이 건물이 공장 건물들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은 되는 대로 방법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데 위에 공장이나 다른 건물주들이 버티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명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은 이 건물이 사실상 폐허에 가깝습니다. 폐허에 가깝지만은 보시다시피 사진 보십시오. 거의 폐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폐허지만은 완전히 사라질 동안에는
땅, 토지 소유권의 사실상 이 사용이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이 유튜브 상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희 학원에서는 고급반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될 때의 그 방법,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또 성립이 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사시면서 그런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내공을 쌓아서 이 물건처럼 현재 이 물건처럼 정말 고수가 아니면 이 물건도 핸들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아니라 감정가 11억이 아니라 거의 매덕 정도의 단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낙찰을 받아서 요리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물건은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적지 않아요. 1,500평 가까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만 해도 거의 이 물건의 감정가는요, 토지값입니다. 토지값. 건물은, 자, 보시다시피, 건물은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평가 대상에서, 자, 멸실, 붕괴, 평가, 왜? 평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거나 되지 않았을 때 이 물건을 낙찰자가 법정지상권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정말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양날의 칼이다. 효자일 수도 있고 아주 폐륜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좀 상당히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매 물건은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매 물건은 그래서 그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아이템으로 수익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물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매는 처음 초보자 단계는 권리 분석이 중요하지만 뭐 중급, 고급 정도 갈수록 권리 분석은 물론 중요하지만 서서히 물건 분석과 음, 수익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제가 하는 말씀을 행간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